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드리는 유국장 TV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이죠. 합의는 도대체 언제 해야 가장 유리한가요? 제가 카톡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제가 카톡 상담을 무료로 하고 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이런 상담을 해주다 보면 어느 시점에 합의를 하는 것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이득이 되고 유리한지를 제일 많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를 당하고 나면 누구나 고민합니다. 지금 합의 보는 게 나을까? 아니면 끝까지 치료 좀 다 받고 나서 합의 보는 게 나을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정해진 거 없습니다. 전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합의금을 많이 받는 것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치료를 충분히 받는 것을 택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에서 보험회사는 조기 합의라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병원에서 치료하는 그 어떤 병원비, 검사 비용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피해자의 합의금에 더해서 주는 그런 합의 방식인데요. 보험회사 직원들은 조기 합의를 잘하면 실적이죠. 즉 인사 고가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고 초기 피해자에게 한두 차례 조기 합의 의사가 있는지 타진을 해오는 겁니다. 조기 합의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장점은 합의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단점을 굳이 찾자면 너무 빠른 시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부상을 좀 놓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번 하게 되면 추후에 발견되는 이상 증세나 장애가 남는 것을 다시 배상받으려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입증을 해줘야만 하는데 그게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 법률 회사에서도 얼마 전에 무릎의 십자인대 파열 피해자가 사고 초기죠. 그냥 보험회사하고 약 한 5천만 원 정도를 합의비용을 받고 종결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무릎의 동요도 좀 심하고 이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상담을 거친 후에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렇게 조급하게 한번 합의를 하면 다시 장애를 인정받으려면 소송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신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몇 가지 명확한 기준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준을 정리해 드리는데 먼저 중상과 경상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상이죠. 수술을 했다든가 아니면 골절이 있다든가 아니면 후유장애 가능성이 있다든가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이건 절대로 조급하게 합의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골절이 있거나 수술을 했다거나 또 아니면 영구장애가 예상되는 이런 경우에는 최초 하고 나서 또 아니면 수술을 하고 나서 6개월은 무조건 지켜봐야 합니다. 왜냐? 보험회사 직원이 처음에 제시하는 금액에는 향후치료비죠. 또 장애 인정 금액이 좀 포함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진단서와 향후치료비 추정서 없이 합의를 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피해자 몫입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는 6개월 정도 좀 치료하고요. 장애진단도 좀 확보하시고 또 병원 의사한테서 향후치료비 추정서까지 좀 준비를 한 뒤에 보험회사가 그 금액을 전부 인정할 때만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인정 안 해준다 그러면 법원 소송을 고려해야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죠. 자, 경상입니다. 경미한 디스크죠. 또 미세골절, 또 인대 약간 손상난 거 이런 경우는 좀 다릅니다. 치료만 잘 받고 진단서와 소득 증빙만 잘 갖춰졌다면 조기 합의도 가능합니다. 특히 통원 치료만 했고 입원은 없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적당한 시점에 명확하고 잘 책정된 합의금 요구를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인대 손상이랄지 경미한 손상골절이요. 약간 금방 간 거. 또 신경 증상이 있는 좀 디스크 진단 등은 담당자에게 한시장애를 좀 요구해 보시고 약간의 한시적 장애를 인정해 준다면 향후치료비 등과 함께 계산되어서 합의 금액으로 조기 합의를 좀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 언제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인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조기 합의 매우 선호합니다.
이유는 뭐 간단하죠. 뭐 조기 합의를 했으니까 민원 같은 것도 좀 없겠고요. 치료도 뭐 길게 안 끌고 또 예측 가능한 금액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말에 실적도 맞추고 미결권을 좀 정리해야 하는 그런 어떤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시점에 딱 맞춰주면, 합의를 해주면 이것은 아주 좋은 타이밍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 즉 타이밍을 잘 노리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치료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는 얼마 주면 합의하겠다, 단호한 요구. 예를 들어서 난 아직 치료가 남아있고 합의금 받으면 일반 치료로 내가 하고 싶은 치료 그렇게 좀 이어갈 생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주변의 그 어떤 환자들은 얼마 받고 퇴원했다더라, 나도 이 정도는 받아야 뭐 좀 평균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내가 소득이 아주 높다면 소득 자료죠, 사고 초기에 미리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담당자가 이 피해자는 소득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입원이 길어지면 휴업손해가 좀 많아지겠구나 하고 좀 더 좋은 합의금을 제시하고 종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중상이죠. 6개월 이상 그렇게 뭐 또 장애 진단도 좀 확보한 후에 그렇게 합의를 하는 것이 좋고요. 경상은 치료 종결 후에 내가 좀 어떻게 손해를 본 그런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단호하게 합의금 보험회사 직원에게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혼자 판단이 어렵다, 그럴 땐 주변에 있는 그런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언제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는 것이 이득인지에 대해서 중상 피해자와 경상 피해자를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